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되도 않게 떡볶이 먹방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 리얼미터에서조차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요한 건 TK, PK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단 겁니다. 저런 식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한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사람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이에 조선일보, 한겨레, 여기에 이어 한국일보도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정치에 동원되는 기업들, 이래서 글로벌 경쟁력 갖겠냐? 한국일보는 이렇게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해라, 한겨레는 걸핏하면 기업 총수들 들러리 세우는 게 시장 경제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심지어 어제 동아일보에선 용산을 향해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 떡볶이 먹방 이벤트는 누구 작품이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꽃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작부터 부정평가가 60%를 넘겼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건 참모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본인이 내려와야 끝날 문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요. 다음 채팅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여론조사꽃에서 지난 8일 9일 전화면접과 ARS 조사를 진행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이러니 국힘 내부에서도 용산 리스크를 우리가 다 떠안는구나, 이렇게 부글부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문제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게 현실인데요. 10명 중 6명 이상은 선물 창고 존재와 목록까지 전부 다 확인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당층, 중도층 압도적인 수치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니 당내에선 용산 리스크를 국힘이 다 떠안고 있다,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도 문제적 인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니 내부에서조차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떡볶이 먹방 사태까지 벌어지니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서울 6석 예측에 국민의힘이 분열된 상황이고요. 심지어 4석, 3석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 그냥 언론과 야당을 때려잡자, 이런 대응을 하니까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조차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집착할 거냐, 이런 검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저들이 그러든 말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재영입 1호로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가 공개됐고요.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의 중요한 발언들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IMF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또다시 상향하는 등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기후위기 등이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나 구조적 접근 없이 기업 팔비트기하는 보여주기식 낡은 관치경제로 무능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 있었던 라면 서기관, 빵 사무관 등이 부활시키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물가 안정시키라고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정부 강압의 가격 인상 철의 모습을 보였지만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그리고 품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스킨플레이션, 묶음 상품을 더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밀착 관리한 설탕, 우유, 아이스크림, 커피, 식용유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말로만 자유, 시장경제 강조하고 관치경제에 추종하는 대통령의 낡은 이념, 과거 박정희,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물가 통제 방식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한 이후에 첫 번째가 경제, 민생, 물가로 나왔다는 것을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한 경제관료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력으로 물가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허황이다. 과자값 잡으려 했더니 양을 줄이고 소주값 잡으려 했더니 도수를 내렸다라는 내용을 좀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언론 자유는 또 후퇴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언론 자유는 내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의 동조로 무산됐는데 이제 언론 장악을 넘어 아예 특수부 검사를 통해서 언론을 죽이려고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은 국제사회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영 매체 미국에서의 VOA가 윤석열 정부 18개월간 언론사 명예훼손 고발이 역대 정부 전체 기간보다 많다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모두 11건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5년간 7건, 박근혜 정부는 8건, 문재인 정부는 4건이었는데 무려 문재인 정부보다는 이미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2배 반 정도 많은 겁니다. 다수의 신도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주화 이전으로 퇴행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과 미 국무부도 윤석열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언론을 검열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는 1년 만에 세계 47위로 하락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비판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압수수색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PD수첩, 미네르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JTBC, 경향신문,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고 검찰을 동원한 언론 탄압으로 나라 망신 그리고 언론 장악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는데 청문회장에서 구속수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에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가 자리 잡혔는데 이것이 최근 사법부가 이런 의지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이 무슨 민원 서류의 자동 발급기도 아니고 사법부가 이렇게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사나 또는 국회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그저 그냥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발부됩니다. 사법부는 검찰과 또 다른 잣대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겠지만 사법부는 해당 대상자의 압수수색 대상자의 인권, 합리적인 수사 필요성과 발급 요건 등을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검찰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식용 종식법이 이번 주에 농해 수위를 통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육견업체나 관계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전업 지원, 경제적 보상 등 방안 등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계속 소극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농해 수위에서 육견업체나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